자, 대한강통신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박 선생입니다. 자, 지금 이 종목 그냥 강하다라고 보면 틀릴 수 있습니다. 자, 지금 강한 건 맞죠? 하지만 우리가 7,000원대에서 지금 만 원을 지나 13,700원대까지 올라왔습니다. 자, 오늘 고가도 14,870원을 볼 수가 있는데 차트만 보면 지금 누가 봐도 좀 강한 종목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는데 그런데 저는 좀 다르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대한강통신 지금 핵심은 얼마나 올랐느냐가 아니라 누가 이 상승을 지금 밀어주고 있느냐. 자, 지금 3월 31일부터 지금 4월 3일 때까지 지금 외인들 누적으로만 보신다고 하더라도 769만 주를 순매수했습니다. 그 구간에서 지금 주가는 7,000원에서 만원대였다는 거죠. 즉 아래에서 가격을 밀어 올린 주체는 외인들이었다. 그런데 오늘은 좀 다릅니다. 외인들 지금 63만 주를 매도하고 있죠. 저는 여기서부터가 좀 진짜 중요하다라고 좀 보고 있는 게 대한강통신 지금 우리가 고가라서 쉬운 종목이 아니라 우리가 신고가 구간에서 주도권이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지 이걸 확인해야 되는 가장 예민한 종목입니다. 더구나 이 종목 투자 경고, 유상증자 공시, 매매 거래 정지 예고까지 붙은 상태라는 겁니다. 자, 지금 정상적인 강세라면 이런 부담 위에서 속도가 붙기가 어렵겠죠. 그런데 지금 대한강통신 그런 걸 모두 다 덮고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더 강했지만 그래서 더 거칠어질 수가 있다는 거죠. 지금은 우리가 더 가나보다도 이 고점 14,870원대 다시 한번 넘길 수 있는지 그러면서 13,000원대와 12,000원대 여기를 좀 지켜줄 수 있는지 그리고 이 구간에서 외인들이 다시 한번 받아주는지 개인만 쫓는 그런 것들인지 그런 걸 좀 봐야 되는 그런 자리다. 그래서 오늘 대한강통신 왜 강한지 그러면서 왜 지금부터 어려워질 수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팩트를 통해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자, 대한강통신 주주분들 많은 생각을 댓글로 좀 달아주시고 좋아요도 좀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대한강통신을 단순하게 보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 차트는 분명히 강하지만 자, 가장 위험해지는 조건이 같이 붙기 시작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차트를 좀 보시면 3월 10일만 보신다고 하시더라도 무려 4,000원대에서 시작해서 지금 13,700원대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자, 중간에 보시면 좀 흔들림은 있었지만 핵심은 분명하다는 거죠. 지금 3일선 그리고 5일선, 3일선, 5일선 지금 21선대까지 전부 우상향하고 있고 가격은 계단식으로 해서 종가 기준으로 계속 올려버렸습니다. 지금 대한강통신 추세 자체는 여전히 살아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자, 그런데 우리가 좀 중요한 건 강한 차트라고 해서 항상 쉬운 차트는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렇게 강한 종목 같은 경우는 신고가 구간에서 주체가 바뀌어버리는 순간 가장 날카롭게 흔들려 버릴 수밖에 없기 때문인데 그 징후가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상승의 중심은 결과적으로 개인들이 아니라 이 외인들 31일 120만 주, 4월 1일 160만 주 계속적으로 어마무리한 숫자들을 계속적으로 매수를 해왔어요. 지금 내거래일만 합치다고 하더라도 외인들 769만 주를 순매수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주가는 7,000원대에서 만원대까지 올라왔어요. 이게 말 그대로 아래 가격대에서 외인들 이 실제로 흐름을 밀어 올리는 흐름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런데 오늘 화면은 좀 다르다고 말씀드렸죠. 외인들 지금 63만 주를 매도하고 있습니다. 이 숫자가 왜 중요하냐면 오늘 대한강통신 진짜 위험한 것은 주가가 오른다는 사실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오르는 자리에서 지금 누가 사고 누가 던져주느냐 이게 좀 중요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주체가 바뀌어지는 움직임들이 조금씩 나와주고 있다. 외인들이 그동안 7,000원, 9,000원, 만원대까지는 받아주면서 올렸던 종목과 개인들이 13,000원, 이제 14,000원 놓치기 싫다고 쫓아붙는 종목은 우리가 지금 겉으로만 보는 양봉은 같다고 하더라도 내용이 전혀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 대한강통신 이 핵심 긴장은 여기서 지금 시작되고 있다. 이 종목, 지금 강한 종목은 분명히 맞지만 계속 이어지기보다는 그 강함을 누가 계속 유지를 해줄 것인지
여기에 더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지금 대한강통신 깨끗한 환경에서 상승을 가져온 종목은 아니라는 거죠. 지금 12일 날 뭐가 붙었습니까? 투경이 붙으면서 3월 16일 유상증자, 주주 배정 후 실권주, 일반 공모 공시까지 24일, 25일 매매거래 정지 예고까지 붙었어요. 거기다가 27일 투자주의 경고가 재지정 예고가 되어 있는데, 즉 시장 입장에서는 그동안 부담이 없던 종목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부담을 알면서도 그 위를 밀어 올리는 종목이었다는 건데, 이런 종목 그래서 더 강할 수밖에 없지만 그래서 더 위험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런 부담을 덮는 올라갈 때는 속도가 매우 빠른 편이지만 한 번이라도 주체가 흔들어 버리면 반대로 변동성이 굉장히 거칠게 나온다. 그럼 많은 분들이 투경 이런 것들이 붙어도 계속적으로 가네, 유증공시도 무시하네, 그럼 더 세게 가겠네 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렇게만 보지 않는다는 거죠. 지금 대한강통신 진짜 포인트는 경고가 이렇게 붙었는데 오르는 종목이라는 사실보다는 그런 부담을 완전히 덮고 올라온 뒤에 지금부터 같은 힘으로 더 비싼 가격을 받아낼 수 있느냐, 이거라는 거예요. 즉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과거의 강함보다도 현재의 지속력을 테스트해 봐야 되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래서 차트에서도 핵심 가격이 좀 명확합니다. 오늘 신고가 가격 이 14,870원, 이 가격을 거래량을 동반해서 다시 한번 좀 넘겨줘야 돼요. 그러면서 다시 넘기면서 버티는 상승 추세를 한 번 더 만들어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또 반대로요, 윗꼬리가 여기서 더 길어진다면 신고가를 갱신한다고 하더라도 체감은 더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13,000원대를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 구간 계속적으로 우리가 장중을 지켜주면서 적어도 오늘 급등이 단순한 과열만은 아니었다는 판정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구간 쉽게 밀려버리면 어떻게 돼요? 오늘 양봉 강한 추세라기보다는 개인들의 추격이 만든 진폭으로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위험성은 좀 더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여기 가장 아래 10,000원대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좀 볼 수 있는 게, 외인들 대량 매수가 있었던 이 앵커 가격입니다. 이 구간 깨지기 시작한다면 이번 대한강통신 상승 해석은 상당히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한강통신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냥 신고가라고 해서 그냥 마냥 좋아할 만한 자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4,870원대 다시 넘길 힘이 있는지, 그리고 누구한테 있는지, 13,000원대 여기에서 지금 누가 지켜주면서 이 10,000원대 위에서 누가 주도권이 아직 남아있는지 이걸 보셔야 되는 자리다. 그래서 최근 대체장고를 좀 보신다고 하더라도 3월 10일 날 648만 주였습니다. 그러면서 4월 3일 지금 367만 주로 지금 한 달 추세 동안 굉장히 감소한 걸 볼 수 있죠. 중기적으로 지금 대차 부담이 굉장히 줄었습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만 봤을 때 3월 31일 어땠어요? 398만 주. 4월 3일 467만 주. 최근 며칠 사이에 다시 늘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요, 결과적으로 중장기적인 추세보다도 지금은 우리가 단기적인 이런 변동성을 굉장히 경계해야 된다라고 좀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외인들이 이렇게 밀어 올린 것 같지만 오늘처럼 이렇게 개인들이 물리면 오히려 더 무서워질 수 있고, 강한 종목이라도 팔기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면서 쫓기도 어렵죠. 이게 지금 대한강통신의 굉장히 무서운 점이다라고 좀 볼 수 있는 게, 쉬워 보이는데도 실제로는 굉장히 어렵다는 겁니다. 자, 왜냐면 같은 우리가 양봉이라고 하더라도 외인들이 다시 받는 양봉, 그러면서 개인만 추격하는 양봉이 전혀 다른 형태를 가지고 있다. 그 차이는 우리가 장중에 드러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대한강통신 지금의 방향의 예측보다도 주체의 이런 방향성, 이런 판단을 보셔야 된다. 그러면서 지금 대한강통신이 강한 종목인 건 맞지만 지금부터는 강한 차트보다도 누가 이 강한 차트를 유지해주고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영상으로만 보면 왜 강한지 정리할 수가 있죠. 근데 그러면서 외인들이 어디서 받아주고 있는지, 개인들이 어디서 지금 쫓고 있는지 다 보인다는 거죠. 그런데 실제 대응은
다음이라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같은 양봉이라도 누가 사는지, 누가 윗꼬리를 숨고르기 인지 차익 실현 자리인지 장중에 어떻게 우리가 지켜주는지에 따라서 보는 관점이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한강통신 같이 신고가 구간에서 주도권 판독이 필요한 종목은 실시간으로 우리가 봐야 돼요. 누가 받아주든지 어느 가격을 지켜주는지 어느 구간을 무리하지 말아야 되는지 따로 맞춰보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장중에 해석이 좀 애매하신 분들 상단 번호에 있는 제 개인 번호를 통해서 대한 이 정도만 남겨주시면 앞으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가격대와 함께 실시간으로 어디서 타점을 좀 잡아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계속 여러분들의 휴대폰으로 좀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제가 지금 무료인 만큼 여러분들에게 부탁은 구독과 좋아요 이 정도만 좀 부탁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대한강통신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을 통해서 그동안 어떤 식으로 타점을 잡아왔고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왔었는지 이런 것들만 잠깐 보여드리면요. 자, 제가 저번 시간에 좀 잡아드렸던 종목 3개를 좀 보여드리면서 제가 어떤 식으로 좀 타점을 잡았는지 좀 말씀을 드려볼 건데 여러분들 좀 이평선이 다들 중요한 건 알고 계시죠? 근데 우리가 장기와 또 단기선이 좀 성격이 좀 다르고 그리고 수급의 질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수급의 주체가 좀 누구면서 실제로 얼마만큼의 거래량을 통해서 좀 들어오는지 그러면서 그날 어떤 명분에 대한 이슈가 있으면서 좀 들어오는지 이런 흐름들을 좀 보셔야 되는데 자 먼저 우리 기술 같은 경우를 좀 보시면 자 우리 기술인데 제가 먼저 이날 보내드렸던 문제를 좀 보여드리면요 2월 11일 수요일이었습니다. 제가 우리 기술 9,200원 이하에서 매수를 하셔라. 그래서 MS, 구글, SMR 도입이 가시화되면서 국내 독보적 제어 시스템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평선 무시하시고 거래량을 좀 봐라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목표가 16,000원대까지 좀 잡아드렸는데 자 보시면 우리가 2월 11일 날이 이날이었습니다. 수요일. 시가 9,420원에 시작했는데 제가 이날 좀 잡아드렸죠. 그래서 목표가 16,000원대까지 좀 잡으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왜 제가 이 타이밍에 좀 공격적으로 좀 잡아드렸는지 좀 말씀을 드리면 자 당시 시장에서는 좀 이 원전이라는 섹터가 좀 매몰되어 있었는데 본질은 결과적으로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폭발적인 전력 수요이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지금 빅테크들이 좀 SMR의 사활을 걸고 있었기 때문에 뉴스가 터지는 걸 보고 야 이거 무조건 가는 거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차트를 좀 보시면 전의 상승을 좀 만들어 놓고 계속 눌림을 받았잖아요. 그러다가 단기선들이 꼬여가면서 지금 흐름들이 좀 이런 단기적인 눌림만 좀 나오고 있었다라는 걸 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후 좀 이런 행보를 가져가면서 단기선들이 수렴하는 구간을 거쳐서 좀 이제 정배열 확장 구간으로 넘어가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9만원대에 대한 매물대의 상당에 대한 돌파를 확인하면서 전날 우리가 호가창에 좀 매수세가 들어왔다는 걸 봤다는 거죠. 그러면서 11일 날 시초가 9,400원대까지 올라오면서 강한 매수세가 보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여러분들에게 타점을 잡아드렸었는데 우리가요 사실 이런 재료들을 읽어가면서 타점을 좀 잡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재료들을 알아야 차트의 선행을 가져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날 우리가 좀 기회를 잡으신 분들은 좀 축하드리고요. 자 다음 보실 종목 HLB입니다. 자, HLB인데 먼저 제가 보내드렸던 문자를 좀 보시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요. 사실 우리가 큰 기회, 큰 기대값도 중요하지만 대응이라는 게 더 필요했던 종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긴급이라고 좀 이따 문자를 발송을 드렸는데 자, 우리가 좀 HLB 68,000원의 전량을 매도하셔라. FDA 호재는 이미 반영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격도가 120%를 좀 넘어가면서 기간 외인들 차익 매물들이 쏟아집니다. 지금 안 던지면 내일이라는 건 없습니다. 라고 좀 과장되게 좀 말씀을 드렸는데 자, 우리가 1월 28일 날을 좀 먼저 보시면요. 이날이었어요. 시가 66,900원에 시작했는데 지금 위아래 꼬리가 강하게 달린 흐름을 볼 수가 있죠. 그만큼 변동성이 굉장히 컸던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좀 재료를 좀 보셔야 되는데 그동안 좀 수개월째 우려먹었던 이 FDA 승인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 막 좀 끝물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중요 발표 전에 사실 우리가 좀 뉴스에 팔아라 뭐 이런 말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종목이 정확한 그런 예가 좀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21선과 지금 너무 멀어지는 이격 과열에 대한 인계점이 나왔다는 거죠.
고무줄도 사실 너무 이렇게 당기다 보면 끊어지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좀 과열권에 좀 들어온 걸 좀 보실 수가 있는데, 사실 이격이 벌어졌다고 해서 무조건적인 맹신을 좀 하시면 안 되지만 충분히 우리가 좀 이런 부분들을 참고할 자료는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재료가 식으면서 이격이 벌어지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뉴스가 이미 발표되고 있었기 때문에 FDA 끝물이었다. 뭐 이런 것들까지 확인하면서 우리가 이런 흐름들을 볼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전날 보시면 그렇게 거래량이 강하지 않았어요. 이런 흐름들이 좀 이런 것들의 한 역할을 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우리가 28일 날을 그때는요, 호가에서도 계속적인 매수세는 분명히 들어왔어요. 하지만 의도적으로 개인들의 매수세를 부는 것으로 좀 저는 봤습니다. 그래서 리스크 관리가 사실 굉장히 필요했던 그런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제 예상대로 좀 그때는 맞았지만 그날 이후 주가가 좀 꺾이면서 좀 우리가 좀 계좌를 좀 방어할 수 있었다. 항상 좀 그런 말이 있죠. 환호할 때 우리 재료에 대한 유통기한을 좀 확인을 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좀 우리가 계좌를 좀 방어했던 중요한 종목이 되었었는데, 마지막 다른 종목 필옵틱스입니다. 자, 이건 지금 아무 관심도 없을 때 제가 조용히 매집을 끝냈던 종목이었는데, 먼저 문자 내용을 보시면요. 1월 22일 날 제가 목요일 날 드렸습니다. 그래서 필옵틱스 44,800원에 매수를 하셔라. 유리기판 섹터에 대한 잠룡입니다. 바닥권 매집봉 3개가 포착이 됐고요. 남들이 끝날 때 할 때 우리한테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1차 목표가 55,000원대까지 편안하게 가져가세요. 그래서 비중 20%까지 채우셔도 굉장히 좋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디까지 올라갔어요? 지금 63,300원대까지 올라갔다는 거죠. 1월 22일 날 이날이었는데 1월 22일 이날 시가가 42,600원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얼마에 잡으라고 했었죠? 44,800원에 좀 잡으라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당시에 좀 반도체 섹터는 조정을 좀 받고 있었던 분위기였는데, 차트도 지금 21선 좀 밑에서 움직임을 가져갔었기 때문에 좀 많이 불안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삼성과 인텔이 낙점한 유리기판, 이 유리기판이 압도적으로 재료에 저는 집중했다는 거죠. 그래서 필옵틱스는 그 장비를 가장 먼저 좀 이렇게 납품할 기술력이 좀 있었고, 차트상의 횡보는 세력이 개미를 지치게 하는 좀 매집이었었다는 거죠. 12월 9일 날을 보시면 연속적으로 좀 거래량이 좀 터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날 보시면 12월 9일 이날이었는데 이날 거래량은 이렇게 좀 터졌었지만 계속적인 횡보의 움직임을 가져가면서 지지부진한 움직임을 계속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매집이 좀 마무리됐다라는 걸 좀 볼 수가 있었는데, 그 전부터 좀 매물이 좀 나왔지만 너무 거래량이 크지가 않았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런 흔들림이 분명히 필요했었다는 거고, 이런 상승을 만들기 위한 필수적인 구간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상승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전고점에 대한 돌파까지 이루어내면서 결국 이런 지루한 행보 구간을 거치신 분들은 우리가 오히려 기다림을 가져가면서 충분한 기회로 만들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상승을 만들었고 전고점에 대한 돌파까지 좀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이런 지루한 행보를 이기신 분들이 상승분을 모조리 다 복구까지 하면서 기회를 만들 수 있었다는 겁니다. 결국 지금과 같은 기회들이 어떤 기준으로 들어가느냐, 거기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계좌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식은요, 항상 제로섬이기 때문에 누구 하나가 좀 기회를 만들면 누구는 손실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따라서 주가를 움직이는 주체에 대해서 완벽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차트의 기본적인 기술적 분석과 함께 추가적으로 어떤 재료가 붙으면서 상승에 대한 명분을 만들어 가는지,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금 같이 좀 이런 타점 필요하신 분들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무료로 드리고 있는 만큼 아래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위에 있는 제 개인 번호 010-2472-6550으로 구독, 인증 정도만 부탁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여러분들 지금과 같은 기회에 좀 기회를 잘 살려서 계좌를 키우는데 좀 확실한 기회로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근데 우리 대한강통신 차트만 보면 그냥 강한 테마주, 그냥 뜨거운 급등추로 보이기 쉬운데, 저는 그렇게만 보지 않는 게, 왜냐하면 지금 시장에서는 이 회사를 현재 숫자로만 사는 게 아니라 앞으로 달라질 수 있는 이야기를 먼저 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그걸 보여주고 있는 숫자가 지금 EPS인데 지금 EPS가 마이너스 201 정도 되고 있거든요. 즉 지금 대한강통신 같은 경우는 당장 벌어들이는 이익으로 평가받는 종목이 아니라는 거예요. 현재 이익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수급의 속도가 붙고 있는 그런 종목이다. 결국 이런 말은요. 지금 실적이 약하다고 하더라도 시장이 먼저 붙으면 가격은 빠르게 반영이 된다. 실제로도 지금 4,000원 부근에서 지금 만원대까지 3배 넘게 올라왔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또 현재 이익을 받쳐주는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기대가 밀어주면 주체가 빠르게 흔들리면서 가격 계산도 훨씬 더 빠르게 반영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흐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서 실시간 대처 정말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에 제 개인 번호 남겨놨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제 개인 번호로 대한 또는 구독 이렇게 보내주시고 제가 무료로 드리고 있는 만큼 아래 구독과 좋아요 이 정도만 좀 부탁을 드리면서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박 선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